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덕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심성호 교수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공과 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방공간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지만 왜 유독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불굴의 신념, 강인한 신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왕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그의 인생 역정에서 대단한 자부심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남 이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지만 소녀의 두 형이 그의 출생 전에 홍역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6대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서울 남대문박 우수현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출생지는 황해도이지만 사실상 서울이 고향인 셈입니다. 그의 호 우남은 우수현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영감을 받아 성룡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사주팔자를 보니까 넉개 왕이 될 사주라 해서 이름을 성만으로 개명시켰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에서 수학하며 신학문을 연마하였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하다가 입헌군주제 추진과 박영호 쿠데타 업무 관련에다가 탈옥 미수란 제목까지 더 씌워져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승만. 누가 봐도 죽어야 할 사형수. 24살 청년 이승만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섭니다. 목에는 큰 칼을 메고 손목은 수갑과 오라줄에 묶이고 두 발목은 차코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족쇄를 질질 끌며 날마다 끌려나가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다리 사이에는 몽둥이를 넣어 추리를 틀고 손가락 사이엔 세모난 대나무를 끼워서 살점이 떨어지도록 비틀었고 불에 달군 인두로 치지고 매질을 계속 해대니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훗날 안면 경련과 손가락을 호호 부는 습관은 이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옆방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온갖 고통의 형벌을 받은 뒤 감방 헐바닥에 던져진 죽음의 순간에 입에서 비명인지 기도인지 절규의 신음이 나옵니다. 모진 고문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서 배제학당 시절 아펜젤러 선교사가 말하던 성경이 생각났고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자 성경을 넣어달라고 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큰 칼 쓰고 오랏줄에 묶인 몸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옆 동료 죄수가 성경책을 한 장씩 넘겨주면 읽고 또 넘겨주면 읽고 이렇게 끊임없이 읽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교이고 어머니는 불교인데 이렇게 개신교로 거듭나고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신임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도구이자 안내자라고 하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자유, 평등, 비폭력주의, 나아가 민주주의, 이런 신념은 이후 일평생 그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는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저술하고 나중에 LA에서 출판되는데 여기에 그의 신념과 목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은 본래 우수하다. 하지만 그동안 유교적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적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도 미국처럼 기독교에 기반한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탁월한 스펙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명운동과 3번의 감형으로 이승만은 마침내 1904년 8월 7일 5년 7개월 만에 특별 사면 석방되었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파이며 중국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엘리트 윤치호가 당시 이승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만나보았다. 그는 놀랄만한 청년이다. 감옥에서 영어 실력을 너무나 잘 향상시킨 결과 그는 이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아주 멋진 기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감옥에서 영어를 마스터한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사진은 이승만이 29살 때 미국으로 가기 직전 청계천 모정교 근처 사진관에서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이승만은 양복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오른쪽 여성이 조강지처 박씨 부인, 모자 쓴 어린이가 아들 봉수, 그 옆에 앉아있는 노인이 아버지 이경선공, 맨 왼쪽에 누나이고 봉수 뒤에 서 있는 소녀는 누나 아들입니다. 이승만 어머니 김씨 부인은 189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승만은 1905년 1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와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한국 침략을 폭로합니다. 2월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학년이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햄린 목사가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니덤 총장에게 소개하는데 그 총장이 면접한 결과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다. 배제대학 수준이 이렇게 높으냐며 바로 2학년으로 편입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배제 학당에서 수학하고 한성 감옥에서 틈틈이 영어를 공부했던 것이
크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귀국하여 교역자가 되고 싶다 하니 장학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유학 기간이 짧아지고 학비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동양과 한국에 관한 강연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는 대중연설에 뛰어났고 그의 연설이 인기를 끌자 YMCA 등 곳곳에서 초청이 많아집니다. 1905년 12월엔 뉴욕과 메들랜드까지 9번이나 뛰어다녔고 이듬해 1월엔 8번이나 다녔습니다. 그때쯤 서울에서 박씨 부인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아들은 아명이 봉수이고 나중에 태산이라 했는데 이승만의 한성 감옥 동기 박용암 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학 편입 2달 만에 아들까지 돌봐야 했던 이승만. 하지만 공부와 강연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워싱턴 타임즈지에 아들을 맡아줄 기독교 가정을 찾는다는 기사까지 냅니다. 바로 희망자가 나타나 아들을 필라델피아의 어느 부인 집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태산을 자기 집에 두지 않고 시립아동보호소에 보냅니다. 거기서 태산은 당시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대 독자를 잃어버립니다. 이승만은 이런 슬픔을 뚫고 더욱 가열차게 공부와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35살인 19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은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스펙은 그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해방전국은 한국인의 힘만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었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읽는 해안이 필요했습니다. 해방전국에서 수많은 한국인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은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시절부터 국제법과 국제외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외교학과 국제법을 전공하며 미국사, 철학사 등을 공부하고 박사 논문도 미국의 영향하의 중립론이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1905년 8월에 미국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원 의원과 국무장관을 만나고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만납니다. 비록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루즈벨트와의 면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황성신문에서 이승만은 한국 국민의 대표자요, 독립주권의 보존자요, 애국 열성의 의기남자요 청년지사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노선은 크게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론, 무장투쟁론인데 이승만은 옥중져서 독립정신에서 외교를 잘해야 나라를 지킨다 라고 설파한 것처럼
일찍부터 외교 독립 노선을 견지하였습니다. 1908년 3월에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일어나고 재미 교민들이 이승만에게 장인환 정명운의 법정 통역을 맡아달라고 하자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일 병합 이전이니까 당시 미국 내 여론은 일본에 우호적이었어요. 이승만은 철저히 외교 독립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이 저격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장인환, 전명운의 입장에서는 친일파를 제거한 의거였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선 자국의 외교관이 암살당한 사건이었지요. 외교관 암살은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은 한성 감옥 시절에 의행제를 맺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두 사람 모두 하와이로 건너가 정착하였지만 미주지역 독립운동을 각자의 방식대로 이끌게 됩니다. 박용만은 무장투쟁에 주력하였지만 이승만은 교육사업에 매진합니다. 이승만의 망명생활은 1912년 3월 서울을 떠나서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33년 7개월쯤 됩니다. 그 가운데 25년간은 하와이, 마지막 4년 10개월을 워싱턴에서 보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들이 선포되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한성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워싱턴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본부를 설치하고 외교 선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플레지던트라는 명칭으로 각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임시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프레지던트라는 표현 때문에 임시정부의 다른 요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위원부는 각종 외교 활동과 더불어 상해 임시정부를 통괄하며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사실상 미국 내 임시정부 역할을 담당한 기구였습니다. 이승만은 1942년 6월부터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격려하는 방송을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총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자격으로 태평양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고 일제는 전쟁에 패망할 것이다. 우리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승인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등등의 내용을 선전하였습니다. 해방 후 여론조사에서 양심적인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는 이승만이 1위가 아니었지만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는 이승만이 단연 1위인 것을 보면 당시 국민들에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이끌어갈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건강과 장수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어 왔던 것이지만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서 세 가지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찍 사망하였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대통령이 될 일도 없었겠지요.
앞서 세 가지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찍 사망하였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대통령이 될 일도 없었겠지요. 1948년 50 재헌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당시 73세로 최고령 당선자였습니다. 명망이나 정치적 경륜도 주요했지만 연장자를 존중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이 되었고, 이어 간접 대통령 선거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인데 환갑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장치를 벌이는 시대에 73세라면 대단히 높은 나이고 거기다가 건강하기까지 했으니 그의 노고는 오히려 오랜 연륜과 경륜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4년이 흘러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나이 77세였는데 국민 직접 선거였습니다. 이때부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6.25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을 74.6%로 당선시켰습니다. 77세 나이지만 건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겠지요. 전쟁이 끝나고 또 4년이 흐릅니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 이때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신익희가 맞붙었는데 당시 이승만은 81세, 신익희는 62세, 무려 19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승만의 나이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선거 유세에서 신익희 후보는 가는 곳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신익희 후보는 5월 5일 호남 지방 유세를 하기 위해 전주로 가던 도중에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선거 열을 저리니까 후보를 바꿀 수도 없었고 그대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됩니다. 또 4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1960년이니까 이승만이 몇 살이 되죠? 무려 85세입니다. 당시 85세라는 나이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대단한 나이였어요. 이젠 정말 고령의 나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또 나왔습니다. 뭐 그래도 걱정된다면 국민들은 안 뽑으면 되니까 나을 수는 있지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엔 이승만 후보, 민주당엔 조병옥 후보가 나와 맞붙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85세, 조병옥은 62세, 또 19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조병옥 후보는 일찍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6.25 전쟁 때 내무부 장관으로서 대구 사수를 진두지휘했던 명망 높은 정치인이었고 당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이승만의 나이가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병옥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병사하고 맙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이 선거가 유명한 3.15 부정선거인데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고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부정선거였어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승만은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구한말 당시 시국사범으로 한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콜레라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에도 살아남았지요. 후일 그는 그때 살아남은 것이 종교적인 기적이었다고 해고하지만 타고난 건강 체질이 아니었으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1933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이듬해 10월에 뉴욕에서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59세, 프란체스카는 34세, 25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 후 이승만 곁에 비서 겸 아내로서 이승만을 내조했는데 25살 나이 차이이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남편 이승만 대통령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이란 책에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이 오랜 외국 생활을 했으면서도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었을 때에도 경무대 조리사가 제공하는 누룽지를 간식으로 즐겼다고 하니 그는 치아가 좋았고 그래서 평생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제시한 10가지 건강 및 장수 비결이 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술과 담배를 일절하지 않았던 것도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와 금연, 글쎄 인내하고 결심한다고 될까요? 평소 신념과 청교도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85세 고령의 나이에도 대통령직을 거뜬히 수행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불행스러운 하야와 양아들 이강석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그만 건강을 잃고 맙니다. 아들이 없었던 이승만은 1957년 82세 생일 때에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을 양자로 맞아들이면서 친아들 이상으로 온갖 사랑을 쏟았습니다. 강석을 맞아들이면서 경무대에 웃을 일이 더 생겼다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 애가 오면 함께 먹을 테니 아껴두라고 늘 그랬고 강석이 현관문에 들어서면 반가워하면서 빨리 먹을 것을 챙겨오라고 재촉하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등을 밀어주겠다고 목욕탕 문을 두드리고 장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을 쏟았던 아들의 자살 소식은 그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일이 나이와 함께 대통령의 건강을 영원히 빼앗아간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뒤 실어증까지 겹쳐서 그는 그 유창하던 영어도 한동안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는 것과 동시에 권력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